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시간, 그동안 5-to-5 기법부터 해서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평선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배운 것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리뷰 다 기억나시겠죠? 만약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말하다 검색하셔서 역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해라. 하락 추세에 있거나 횡보하는 종목들을 사지 말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렸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강에서 배웠었고요. 이후에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글과 같은 시장에서 그리고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5일선이나 21선, 61선, 121선, 가장 역사 오래된 보조지표이기도 하고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인데,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을 선별을 해내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5-to-5 기법들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또 손절도 명확하게 잡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하락장이지만 또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스윙 21선과 61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종목 압축하는 방법. 우리 이제 관심 종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 사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압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일단 시장에서 크게 동반된 종목들. 그 말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방향을 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로 돈이 많이 가느냐,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지 결국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한동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었고요. 또 최근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난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렇게 주가들이 상승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게 됩니다. 거래가 크게 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이 그쪽 섹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할 것 없이 일단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돈이 쏠리는 섹터라고 하면 충분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분명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돈이 쏠리는 섹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게 가장 기본적인 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서 뭐 캔들의 조합, 뭐 패턴 사실 캔들 조합이나 패턴 이런 거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패턴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 때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패턴 공부에서는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패턴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거래량이라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을 드렸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수익을 내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중장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손절이에요. 이 손절에 대해서 제가 이 상담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이 손절을 하는 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뭐 바빠서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어요. 아니면 그냥 손실이 나는 게 크게 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돈을 굴리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그냥 적립식 펀드에다가 10년, 20년 꾸준하게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 때 돈을 더 많이 붓고 그렇게 하시면 돈이 벌립니다. 그렇게 안 하고 왜 개인적으로 혼자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워갖고 내가 그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손절을 안 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위메이드를 보유하신 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아프리카 TV를 위에서 매수하신 분이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들고 계신 거 보고도 참 놀랐습니다. 손절을 안 할 거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장기 투자, 워런 버핏처럼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보유할 그런 종목을 사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게 아니면 뭐 손절 그런 거를 할 거면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손절을 해야 돼요. 단타를 들어갔는데 뭐 3% 수익을 내러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5%, 20%가 됐는데 손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뭘 하고 있냐? 전부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고 뭐 회사에 무슨 재료가 있고 이런 거 찾고 있어요. 뭐 올라갈 건덕지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찾고 있다고.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손절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손절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손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손절이고 마지막도 손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번을 매매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40% 정도의 승률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때마다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하고 손실이 날 때는 여러분들이 5%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6번의 5% 손절을 하게 되면요. 한 30% 복리로 계산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30% 정도의 손실을 보는 거고
4번 정도는 10%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적은 수익들이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to-5 기법 하락장에서 한 63, 4% 정도의 승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지 승률이 더 높아지는지 아무거나 그냥 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래량 없는 거, 자, 거래량 급증하는 종목이라든지 거래가 빵빵하고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나 섹터들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앞에 영상들을 보시고 잘 모른다 하시면 여러 번 보세요.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여러 번 보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노트에 필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떡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실 거고 이번 하락장에 퇴출되게 되실 거예요.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뭐 PI 첨단 소재 이런 거 5-to-5에서 뭐 수익 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에 맞지 않아요. 아무 종목이나 다 그냥 5일선 돌파한다고 5-to-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 샵 0082 이주현 보내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5-to-5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런 종목을 찾았는데 맞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시는 지난주에 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시장에는 좋은 종목들, 뭐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들 하락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는 그런 종목들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 실적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실적을 보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시세가 뭐 200%, 300%씩 가는 것들은 대부분 테마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마주 얘기하면 그런 거에서 돈 못 벌어. 뭐 전문가들도 테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테마주 사서 손실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테마주를 저 꼭대기에서 그런 데서 매수를 꼭 해요. 밀려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로 전환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올라갔던 게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사볼까 하고 사는 겁니다. 시세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고,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테마주 하면 안 돼. 테마주 하면 망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왜 하세요?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수익을 못 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의 지식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큼의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2020년도 상승장에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뭐 대충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크게 났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고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뭐냐? 여기서 바로 이 테마주들, 급등하는
섹터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보통 수익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줘요. 그러면 우리가 테마주에 대해서 모르고 공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고 당하고 결국에는 테마주 하면 망한다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들에 대한 부분들 알고 가자. 특히 뭐 테마주들의 속성이나 뭐 어떤 섹터들이 상승할 때 속성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들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날 거고 또 5to5가 됐던 뭐 다른 기법이 어찌 됐던 간에 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서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가 뭐 갑자기 탁 움직였다.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수주를 크게 했다든지 뭐 어찌됐든 이 원전 테마들이 어떤 모멘텀을 타고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이 막 엄청 많아요. 뭐 보성 파워텍, 뭐 서전기전, 한신기계, 뭐 우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세를 당일날 그런 이슈가 나오고 가장 크게,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정하게 똑같이 다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은 30% 가고, 어떤 종목은 한 20% 가고, 어떤 종목은 10% 가고, 어떤 종목은 뭐 3%, 2%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장주, 부대장주, 3등주, 4등주 해서 서열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장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장이 끝나고 나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 어떤 새로운 테마가 딱 나왔다. 상승 상위 탑 30개를 딱 본다든지 거래대금 순위로 딱 놔놓고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로 많이 쏠렸나 순서대로 딱 놔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 특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대장주 가장 상승이 높았던 거 뭐 1번 있으면 요거를 갖다 관심 종목 메뉴에다 딱 올리고요. 그 밑에다가 부대장, 그 다음에 3등, 4등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에 뭐 메모를 할 수 있죠. 맨 위에 칸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두고 이 종목들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적어주세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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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딱 적어놓고 서열을 딱 나눠놓고 테마주들을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이유는 대장주가 왜 대장주냐면 급등이 나오고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후발주들이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주가 한 20%까지 올랐다. 나머지 종목들이 뭐 한 15% 정도까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대장주가 한 3%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후발주들은 급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6%, 7%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진짜 대장주 하세요, 대장주 하세요. 이걸 제가 노란 톡방에서 거의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 한 10,000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3, 4등주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3, 4등주. 아니, 대장주 하라 그래 얘기했는데 왜 대장주 안 하고 3, 4등주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대장주는 그날 이만큼 올라가지고 뭐 17%, 20% 이래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는 딱 보면 한 3%밖에 안 올라 있어. 아, 요거는 안전할 것 같아. 이런 심리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좀 더 올라갈 폭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테마주를 공략하니까 깨지는 거고 테마주 하면 망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대장주가 조정도 더 적게 받고 반등 시세가 나올 때도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등주도 할까 말까 하는데 뭐 짝짓기 매매할 때는 대장주 터지면 2등주가 대장주가 이제 막 상한가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눌림을 받다가 시세가 거래가 탁 들어오면서 터지려고 하면 대장주에 수급이 딱 들어온 거 보고 이등주를 재빠르게 매수를 해서 짧게 매매를 하고 나오는 그런 짝짓기 매매도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 이등주 가지고 매매, 이등주도 사실 할까 말까인데 3등주, 4등주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이거는 이게 제일 안 올랐으니까 이게 좋을 거야. 제가 비속어를 방송이라서 못 쓰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방송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많이 안 올랐으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테마는요, 여러분. 테마 형성되면 큰 테마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수익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대장주를 노려야 된다. 그런데 이런 대장들은 요 보시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어떨 때 바뀌냐. 지금은 증시의 시스템이 급등을 하고 거래가 갑작스럽게 터지기 시작하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지 뭐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약간 매수를 좀 꺼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등주가 갑자기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다음 날은 시세를 더 강하게 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 했다라면 이게 지금 대장주가 바뀌었는데 원전에서 보면 보성파워텍이 대장주로 한참 잘 가다가 그런 거 한번 딱 걸리면서 한신기계로 대장이 바뀌어서 한신기계만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계속 보성파워텍이 원래는 대장인데 하면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알아야지 지금은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대장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생각 바꾸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잠시 보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자. 원전 관련주 중에 한신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요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바로 저기 보성파워텍이었죠. 그 전에는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자, 보시면 3월 달입니다. 지금 3월 달 요 구간이 이렇게 이제 갭 상승하면서 크게 시세가 딱 나오면서 보성파워텍이 시세를 크게 줬던 구간이에요.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가 되죠. 상승 구간의 기간이.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보시면 3월 뭐 한 23일 그 다음에 4월 이렇게 하고 보시면 자 한신기계가 3월에서 4월 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3월에서 4월 달 요 구간에 보성파워텍을 따라서 움직였었어요. 따라서 움직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성파워텍은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한신기계는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대장이 바뀌는 시점들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보자. 식량난 관련주들이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한탑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갖고 뭐 사조 동아원 같은 거는 따라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대주산업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하죠. 보면 한 3일 전에 한탑이 상한가를 갖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한탑이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 사조 동아원이 그 뒤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대주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1, 2, 3등주가 딱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팜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찌끄레기라는 말을 저는 자주 쓰기는 한데요. 이 대장주급으로 쳐주는 애들이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주도 오늘 대장이 상한가 가니까 수익을 주기는 해요. 하지만 보시면 장중에 움직임이 이렇게 한탑이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 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 보시면 대략 뭐 한 7% 정도 상한가가 확 풀려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아까 7% 밀렸다 했는데 사조 동아원 고점에서 몇 프로 밀렸나 보세요. 11%가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와요. 그리고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세 자체도 크게 주지 못했고 고점에서부터 상한가 풀릴 때 마이너스 16%가 나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바로 예시로 지금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지 오히려 많이 올라서 더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은 수익은 그런 데서 난다라는 겁니다. 자, 테마는 상한가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테마는 상한가가 나오지 않으면 물론 테마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오늘 같이 뭐 CBDC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 했는데 상한가가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이슈가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요. 물론 CBD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테마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 차례 막 크게 움직였던 그때는 상한가 가고 다 했거든요. 항상 상한가가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왜? 무언가 그 관련 종목들을 주도하는 종목이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을 찾아볼까 고민을 하실 텐데 상한가 나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 갔는가, 어떤 재료로 상한가를 갔는가 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디로 돈이 쏠리고 있고 어떤 테마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테마는 결국 상한가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는 것이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없는 테마들도 한 번씩 있어요. 보면 뭐 한 20몇 프로 급등은 하는데 대부분 막 이렇게 좀 올라와요. 올라오고 급등의 시세를 보여주는데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약하거나 아니면 재료 자체가 이거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료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 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일수록 강한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일례로 그냥 코로나19 터졌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전쟁 터지니까 막 물가 급등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한테 영향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이슈고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속성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세도 쏠린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이런 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쭉 그냥 종목에 대한 기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좀 큰일인데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큰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일정이 잡혀 있다입니다. 일정. 일례로 일정이라고 하면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했었습니다. 그 상장하는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딱 날짜가.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이브 상장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브에 투자했다라는 기업들이 뭐 벤처 캐피탈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군을 이뤄서 움직이는 그런 속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최근에 또 뭐 봤던 것 중에 일정 잡혀 있었던 게 싸이월드 관련주들, 싸이월드 오픈한다니까 막 급등했었죠. 그런 것처럼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자, 싸이월드가 몇 월 며칠 날 완전하게 이제 오픈을 합니다. 아니면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일부 오픈을 합니다. 일부 오픈하는 거는 완전 오픈이 아니니까 그래 완전 오픈할 때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언제 뭐 오픈하겠다 아니면 뭐 리비안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더라.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쳐요. 그러면 상장하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재료가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또 일정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정주가 있어요. 일정 테마가 있어요. 바로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자, 선거 테마, 대선 테마. 대선 테마는 뭐예요, 여러분?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르는 게 바로 대선이죠. 그런데 대통령을 투표하는 그 날은 여러분 미뤄질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미뤄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픽스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대선은 치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전쟁 터지면 대선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대선 테마들 일정 딱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잡혀 있는 테마들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걸 알고 주가가 저 밑에 있을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사놓을 수 있겠죠. 왜?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선이 5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 했죠. 제가 대선 테마를 한 3-4번 정도 했습니다. 요번까지 하면 4번째겠네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잘 몰랐을 때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요번까지 해서 대선 테마를 겪어보니까 루틴이 있더라. 항상 반복되더라. 테마는 계속 반복이 돼요. 겨울이 와서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 그러면 그때 여름 관련주들을 사면 되고요. 여름에 정말 쪄 죽을 것 같이 더운 시점, 피크를 친 것 같아. 그럴 때는 겨울 관련주를 사면 돼요. 루틴이 있잖아요. 계절 테마.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요번에 3월 9일이었나요? 3월 7일이었나요? 하여튼 투표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서울경제TV에서도 여러분들께 2021년도 6월달 아니지 2020년도죠. 2020년도 6월 7월 때 서연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지금 인맥 관련주들이든 뭐든 대선 테마 연관이 돼 있는 거는 그냥 사놓고 딱 이 선거 1년 전까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돈을 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그쯤이 피크였어요. 다 2021년도 3월 달이 다 피크였거든요. 이거는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갑자기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것은 그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가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이 딱 일어났을 때는 재료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미리 나온다든지 일정이 이제 끝날 때쯤은 빠져나온다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지속 여부. 이 재료는 지금 아직도 일정이 뭐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다 추세적인 부분까지 딱 가미를 해갖고 추세가 안 깨지고 상승을 한다. 보유. 추세가 깨지는데 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든지 재료가 소멸되어 간다든지. 예를 들면 백신이 2021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 2020년도 11월에 나왔나요?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뭐였냐?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부 다 거기가 다 고점이었어요. 재료가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테마주들은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 그 인맥주 중에 가장 처음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서현이었거든요. 자, 서현을 딱 보시면 제가 요게 이제 2020년도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입니다. 2020년도 6월쯤에 요때 이제 상승하는 흐름 딱 정확하게 기억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전고점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제가 요날 서현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대선 테마들은 선거일로부터 1년이 남은 시점까지 인맥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남은 이제 1년 이후부터 남은 기간 동안 선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정책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책주들이.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 뭐 추천드려서 수익 나고 다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거일 3월이죠. 자, 여기 봅시다. 3월 어떻게 됐어요? 3월 달에 대선이 이제 임박해 놓으니까 급락이 나와버렸죠. 이제 투표를 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재료가 소멸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거를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횡보하는 것 같으니까, 바닥인 것 같으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대선 테마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테마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주가가 피크 쳤죠? 26,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000원짜리가. 자, 그러면 요때가 몇 월이에요? 3, 4월 딱 3월 말이네요. 그죠? 선거까지 1년 남은 시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퇴출됐잖아요. 근데 탄핵을 당하면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막 또 대선 테마들이 부각이 됐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외하고 그 전에 대선들은 매년 12월에 우리가 투표를 했었거든요.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대통령들의 관련주들을 찾아갖고 한번 보시면요. 1년 전에 딱 피크를 치고 다 밀려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대선 테마라는 게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내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갖고 크게 먹으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마들이 한 달에 100%, 200%, 300% 어떤 거는 10배씩 올라가는데 그런 거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가 급등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요? 그러면 맨날 계좌가 깨지는 겁니다. 맨날 깨져. 내가 팔면 급등하고 내가 사면 급락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마주 하면 망해. 역시 주식은 가치 투자야.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치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못 법니다. 시장에 100명 중에 1명이 살아남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10%가 살아남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받다가 잃었다, 수익 받다 잃었다 하다가 퇴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상위 10%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수익을 말하다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배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현이라고 지금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오이오 기법 알려드렸죠.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손절이 안 되는 건 손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수익 낼 수 있을까? 두렵고 내가 팔고 나서 급등하면 어떡할까? 두렵고. 어쨌든 여러분 사실 손절은 쉬운 건 아니긴 해요. 말이 쉽지. 저도 손절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절을 꼭 해야 된다. 근데 그 손절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손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도 지난 강의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역주행으로 좀 보신다면 도움이 분명 되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대선 테마도 있고 테마들은 거의 한 달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시간으로 따지면 좀 길게 가면 석 달. 요번에 이제 식량난이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게 처음에 이제 대장주였죠. 이런 게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전쟁 터졌을 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이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가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장이 됐다가 저게 대장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전쟁 터지면서 GSE가 대장이었다가 중간에 중앙에너비스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대성에너지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신다면 충분히 테마주들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제가 오늘 테마주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5to5 기법에 적용을 시키면 좋은 게 바로 테마주입니다. 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할 때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5일선 눌림을 쉬어가는 구간에서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강한 종목이 5일선 눌림을 받고 다시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미래생명자원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물론 상한가 빵빵빵빵빵 터져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되고 대부분 못 사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굳이 바닥에서만 200~300% 3배 정도, 4배 정도 올랐는데 거기서 공략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보통은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계단 만들어 놓는 그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5to5 기법인 거고 눌림 매매의 기본인 겁니다. 반대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딱 차트를 보고 아이고 이거 뭔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올라오던 이 흐름이 깨진 것 같은데 하면 얼른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갖고 여러분들께 상승 추세에 놓인 거, 추세가 깨진 거 어떤 거다 이야기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 개몽이 돼가지고 깨우침을 얻고 되면 제가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다 안 맞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부분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정글에서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정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총안 자료를 딱 주면서 어떤 식으로 영점을 잡고 어떻게 조준을 하고 이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관역은 어디에 있다. 어떤 식으로 조준을 해서 쏴야지 여러분들이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쏴봐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쏴봐야지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런 트레이딩은요, 기술입니다. 기술.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셔야지 그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을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손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에 끓혀가지고 팔에 상처가 팍 났습니다. 팔에 상처가 났는데 아니면 손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빨리 치료를 하든지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팔 전체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 있는 테마들 오늘 CBDC가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소형주 장세가 되다 보니까 나프타 관련 테마가 있죠. 자, 태경 케미칼 같은 게 이제 탄소 대란이 있다 해갖고 뭐 탄소 관련 주들도 지금 하나 움직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도 뭐 새롭게 나왔죠. 해인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흥국이 부대장, 그리고 뭐 저기 수산중공업이나 뭐 서암기계공업,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시가 띄우면서 급등을 한 번씩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테마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면 지향적일수록 그 테마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로봇 테마들 같은 경우 있죠. 휴림 로봇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휴림 로봇이 지금 로봇 테마들 중에서는 뭐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뭐 3월달부터 삼성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을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자, 로봇 테마가 언제 또 움직였냐 보니까 2020년도 10월 달에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 때는 현대차에서 보스톤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해서 딱 이슈가 됐기 때문에 움직였죠. 또 한번 먼 미래로 가볼게요. 자, 2014년도에도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었고요. 제가 로봇 테마를 제일 처음 접했던 게 20대 후반에 주식할 때 2010년도 요 급등할 때 보이시죠? 제가 로봇 테마 때문에 깡통을 찼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는 하지 않지만 제가 깡통 찼던 그 기업은 상폐가 되고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의 속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래지향적인 테마들은 또 이후에 움직일 겁니다. 수소자동차 지금 뭐 보면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올랐다가 또 많이 내려오면 또 이슈가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봐봐요. 뭐 세동 같은 것도 수소 뭐 개정안 발표 앞두고 또 급등을 해줬고, 부산주공도 지금 수소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고, 테마주들이 정말 많아요. 유가 관련주들 대성에너지, GSA, 한국석유,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앞에 보이시죠? 다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게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파헤쳐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거기에 작용하고,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이쪽 테마에선 다르게 작용하고 저쪽 테마에선 다르게 작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료에 대한 분석,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주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이 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매일같이 제가 새로운 테마들 나오는 것들 아니면 오늘 강할 테마들, 그런 것들을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서열이 있다라고 했죠. 그 서열들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장 초반에 딱 보고 대장주 그냥 공략하셔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뭐 테마주도 공략해보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고민인 종목이 있거나 하신 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이다,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못 드려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신다면 제가 좀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